안녕하세요, 여러분. 1주차, 2차 시 원가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1장, 제1장 원가 회계의 기초 중에서 원가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수업 목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원가 회계가 무엇이고 원가 회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원가 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원가 회계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원가 회계 개념이 무엇이고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원가 정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2차시 수업 내용은 판매기업과 제조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계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기업과 제조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판매기업은 이미 완성된 상품이죠.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나 자금을 투입해서 뭘 사가온다?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 활동을 거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자, 판매를 통해서 현금 및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상품을 매입하는 활동과 구매 활동과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인 판매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700원을 주고 사와서 900원에 팔았다면, 자, 700원이 뭐가 됩니까? 예, 매출 원가가 되고, 팔았다면 요놈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 이익은 얼마입니까? 예, 200원이 매출 이익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게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이게 영업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 700원에 사와서 900원에 팔았다. 200원이 이익이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초나 기말 재고가 없다면 구매한 가격이 원가가 되고 판매한 가격이 매출액이 되고, 구매 금액에서 판매 가격을 빼면 매출 이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기업, 그 다음에 제조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조기업은 자, 한번 보시면 현금 및 자금을 투입하는데, 제조기업은 자, 원재료를 매입하여, 자,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어떤 걸 구매한다? 자, 만약에 책상이 있다면,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다면, 자, 책상을 만들어 파는 거죠. 완성된 제품을 사와서 파는 것은 판매기업이고, 미완성 재료를 사와서 우리가 합판을 사옵니다. 자, 합판을 사와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기술자가 이 책상을 만듭니다. 원재료가 들어갈 거고 기술자 임금이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전력비, 수도료, 냉난방비 등등등의 기타 경비, 원재료나 임금, 경비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조기업은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나 임금, 경비, 원재료, 노무비, 임금을 우리가 나중에 노무비라 할 거고 경비라 할 겁니다.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되어서 구매는 원재료, 임금, 경비를 구매해서 제조 활동을 거쳐서 요거 오타네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죠. 자금을 회수하게 될 겁니다. 그죠?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과정을 거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기업을 말한다. 제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매입활동, 매입형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활동,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자, 다시 판매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매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판매기업과 제조기업의 매출원가인데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원가 회계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자 나누어서 볼게요. 자, 생닭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봅시다. 생닭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만약 기초의 생닭이 500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모자랄 것 같아서 단기에 700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200원이 판매할 수 있는 양입니다. 판매 가능액입니다. 자, 그래서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적었다면 장부상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파악할 수 있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적을 수 없다면 실제로 기말에 조사하죠. 나갈 때마다 장부에서 원가를 적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 합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장부상에 적을 수가 없었다면 기말에 가서 실제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400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남았다면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 따고 기말 상품 재고액 뺐다면 자, 여기서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 없다고 본다면 매출 원가는 800원이죠. 수량이 바람에 날려갔다든가 해서 수량의 손실이 없다든가 평가 손실이 없다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400원이라면 매출 원가는 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액이 여기 얼마냐고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통닭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봅시다. 그럼 기초에 500원치가 있었습니다. 기초의 통닭이 만들어진 통닭이 제품 재고액이. 근데 이번 기회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만듭니다. 700원치를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400원이라면 매출원가는 8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비 혹은 재료비 하셔도 됩니다.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투입되어서 제품을 만들게 되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얼마나 투입되느냐에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보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놈이 계산되어야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계산되어야지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계산되어야 된다? 제조기업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원가 계산이라는 걸 여기서 보시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지만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죠. 즉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정보를 주는데 재무상태표도 주고 손익계산서도 주는데 즉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세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자 우리가 얼마냐 하는 것은 얼마냐 하는 얘기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얼마냐 하는 게 평가가 되어야지만이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을,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준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경영 성과를 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평가해서 혹은 기말 원재료를 평가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재료비, 농우비, 경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느냐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초 기말 재고액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단기 상품 매입액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판매기업에서는 단기 상품 매입액이 나와야지 기초 상품 재고액과 더해서 판매 가능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평가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물론 판매기업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평가액은 재무 상태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조기업은 뭐가 나와야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야지만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야지만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와야지만이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시면 원가 회계가 쉬워집니다. 자, 우리 계정과목 회계 실무 시간에도 했고 전표 회계 실무 시간에도 했고 아마 회계 원리 시간에도 했지만 수준을 조금 높여봅니다. 회계가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 측정, 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요약, 수집하여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회계의 목적이 뭐다?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했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게 회계의 목적이죠. 자, 식별, 측정, 기록하고 요약해서 수집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의 집단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 집단이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외부는 재무회계, 내부는 관리회계로 나뉜다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관리회계는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그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단기적 특수의 의사결정, 계획과 통제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적,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목적, 즉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정보를 주기도 하고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아마 전표회계 실무 배우실 땐 조금 어려웠을 건데 다시 봅니다. 우리가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목적부터 볼까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회계는 주로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가 됩니다.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큰 차이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재무회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식별하고 측정하고 분류해서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즉 시점이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볼게요. 과거지향적이지만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인데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까? 기계를 살까 말까? 비품을 구입할까 말까? 아니면 몇 개를 생산할까? 현재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식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점이 현재 또는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재무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나 소비자, 정부 등등등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고 관리회계는 주로 경영자가 주된 정보 이용자가 되죠.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등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정보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주로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뒷단에 이제 달라집니다. 현재 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정보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경영계획, 경영통제,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보고서 양식 볼까요? 보고서 양식은 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부단체 등등등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가 있으니까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등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필요한 경우 특수 목적의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식이 있다 없다?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관리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 세무회계과 출신자들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표도 요약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표를 요약한다든가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관리회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업무 역량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작성기준 볼까요? 작성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갭입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기업 회계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 시점 지울게요.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재무회계는 무조건 화폐 단위로 측정해야 됩니다. 화폐 단위로. 근데 관리회계는 우리가 A라는 기계가 10개 생산하는데 이 기계를 20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수리를 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화폐 단위 이외에도 물량 단위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화폐 단위 이외에도 물량 단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인데 재무회계는 실제로 여러분 배워보시면 수학적 개념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정도. A 대 B는 C 대 D라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관리에게 담당자는 국제적 감각도 지녀야 되고, 자, 국제적 감각도 지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생산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노무관리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관리에게는 상당히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어떻게 된다? 경영자에게 주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줘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하세요. 자, 3분이 지났다고 보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재무에게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에게는 주로 경영자가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르고 관리에게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면서 재무에게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경영성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작성합니다. 관리에게는 특수 목적의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즉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이 재무에게는 화폐 단위지만 관리에게는 화폐나 물량 단위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시점이 과거지향적이고 관리에게는 현재 또는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에게는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없으며 관리에게는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재무회계의 정보의 특성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재무회계의 정보의 특성이고 관리에게는 주관적이고 목적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회계 실무에서 배웠던 것보다 한 단계 깊이가 수준이 더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한번 내 걸로 만드세요. 알았죠? 네. 자, 원가회계 역할을 한번 볼까요? 했던 내용이지만 코스트 카운팅이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 자료를 확인, 분류, 집계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즉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해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정보를 주면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겠죠. 즉 이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죠?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되고요. 원가회계가 관리에게는 어떻게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어떤 의사결정 기계를 대체할까 말까 살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의사결정, 그 다음에 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을 짜고 하는, 그 다음에 통제를 합니다. 즉 자기가 바람직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게 되죠. 그죠? 즉 실제로 자기가 짰는 예산과 실제 원가가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통제를 하고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회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내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판매 기업의 경영 활동과 제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교과서 아마 15쪽부터 쭉 해서 제가 지금 13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교과서 있는 내용을 제가 PPT도 만들어 놨으니까 PPT를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합시다. 자,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